정부 3.0 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실전, 공공서비스 디자인 2. 공공서비스 디자인 후반부에는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최적의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 기반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워킹그룹의 특성상 짧은 시간과 부족한 자원이라는 제약점으로 인해 각 정책 공급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활동을 시작점으로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반응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오류를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3단계 발전하기와 4단계 전달하기의 단계별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발전하기와 전달하기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단계별 활동이 끝난 뒤에 무엇을 도출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3단계 발전하기. 먼저 발전하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기 단계는 공무원인 정책 담당자와 서비스 디자이너, 국민, 그리고 전문가가 모여 함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요자를 위한 가치 제공에 중심을 둔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모든 관계자가 참석해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발전하기 단계를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발전하기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실현이 가능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아이디어로 범위를 좁히며 최종 서비스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발전하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생각을 확장하고 서비스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컨셉 정리 과정에서는 아이디어를 컨셉으로 정리하여 명확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 영화 시나리오와 같이 서비스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가 담겨진 이야기 형식의 가설, 즉 서비스 시나리오를 세우게 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질보다는 양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생각으로 모든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까지 진행을 멈추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더해주세요. 발전하기 단계에서는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단계임을 명심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동안에는 그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아이디어를 더해줌으로써 미약했던 아이디어가 서로의 격려 속에서 멋지게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아이디어들이 불가능하게 들리더라도 지금 이 단계는 자신의 생각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세요. 정답처럼 들리는 아이디어보다는 평상시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발전하기 단계 중 첫 번째인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의 실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원칙 수립 단계에서 작성한 3개에서 5개의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을 준비한 후 각각의 문장을 별도의 벽이나 보드에 붙이고 나서 모두에게 포스트잇과 마커를 나누어 줍니다. 둘째,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요청합니다. 각자 포스트잇에 아이디어를 쓰게 하고 굵은 마커를 사용해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브레인스토밍 7가지 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7가지 규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규칙은 판단은 뒤로 미뤄라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나쁜 아이디어란 없습니다. 따라서 팀원들과 합의하에 정리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마세요. 둘째,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장려하라입니다. 때때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라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리고를 염두에 두고 만약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다면 그것을 발전시켜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넷째는 주제에 계속 집중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지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각적으로 표현하라입니다. 좌뇌와 우뇌, 논리와 창조적인 측면을 같이 사용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여섯째, 한 번에 하나씩 의견을 나눠라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발제된 하나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모든 팀원이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집중한 후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하라입니다.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을 진행하는 동안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아이디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빠르게 공유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 셋째,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면 다음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가진 기회 요인과 장벽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도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연습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어리석고 불가능해 보이는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컨셉 정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컨셉을 시각화하면 팀 내에서 서로의 생각을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시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컨셉 정리는 가급적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에서 수행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컨셉 정리를 위한 실행 순서는 첫째, 아이디어 컨셉을 정의하기 위해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유사한 내용끼리 그룹으로 정리한 후 그룹별 제목을 붙여봅니다. 제목을 붙일 때는 브랜드처럼 편하고 친근한 명칭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발명 창작 교실과 같은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여러 묶음 중 컨셉안을 선정합니다. 팀원들과 투표와 토론을 거쳐 아이디어 묶음 중 중요 순위를 결정하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3개에서 5개 컨셉안을 선정합니다. 셋째, 컨셉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컨셉안들을 약 10에서 15분 동안 가능한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는 글로는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넷째, 컨셉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스케치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각각의 컨셉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페이지의 오른쪽 영역에 글로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 내용에는 서비스 설명, 특징, 고객 니즈, 제안 방향, 가치, 효과, 적용 기술 시스템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최종 서비스 컨셉을 1개에서 2개로 정리합니다. 선정된 3개에서 5개 컨셉 중 팀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최종 서비스 컨셉을 1~2개로 정리합니다. 이때 나머지 컨셉들 중 핵심 요소들을 최종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컨셉 스케치를 위해 구성한 도구인데요. 서비스 컨셉 정리를 진행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정책 수요자가 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 사건 등을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그들의 요구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해 봄으로써 정책 수요자가 어떤 상황에서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서비스 시나리오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가상인물인 퍼소나를 넣어 구체적인 상황을 구성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만들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에 퍼소나를 포함해 명확하게 정의된 인물을 중심으로 특정한 문제 상황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을 것인가? 주인공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 목표가 컨셉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때 설정하는 문제 상황은 시나리오의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서비스 컨셉을 경험하는 수요자에 대해 적어봅니다. 정책 수요자가 문제 상황에서 겪는 경험을 설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해결책인 새로운 서비스 컨셉이 실현되었을 때의 수요자의 경험과 감정을 적습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완성도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활용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서비스 시나리오는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비스 컨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나리오는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현재 서비스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처한 상황에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서비스 시나리오를 위해 구성한 도구인데요.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4단계 전달하기. 이번에는 전달하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기 단계는 국민 디자인단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 컨셉을 소개하고 정책 수요자의 공감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책 기반에 관한 의사결정자가 적용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전달하기 단계를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달하기 단계는 서비스 컨셉을 설명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정책 수요자에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견을 얻으며 의사결정자가 서비스를 적용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전달하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 흐름도는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서비스 흐름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스토리보드는 만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컨셉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며 서비스 프로토타입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서비스를
정책 수요자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정책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터치포인트와 서비스 전달 과정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를 수행할 때에는 첫째, 자신의 서비스 컨셉을 잘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컨셉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상황극 연출, 만화 스토리보드 그리기, 미래신문 일면 만들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지인이나 동료들, 즉, 팀 외부인에게 발표 내용을 보여주세요. 이때 서비스 컨셉이 명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럼 전달하기 단계 중 서비스 흐름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비스 흐름도는 서비스 컨셉을 기반으로 서비스 흐름을 시각화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서비스의 핵심 기능, 보조 기능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흐름도는 관계자들이 서비스 컨셉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기 단계 중 서비스 흐름도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컨셉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 이해관계자 등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참여 구성원들의 연결관계를 그려봅니다. 둘째,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에게 전달할 가치를 적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정책 제공자가 수요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과정을 연결관계 위에 적습니다. 셋째, 투입 자원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수요자에게 가치가 제공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봅니다. 이때 누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등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넷째, 이해관계자가 받을 혜택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서비스 컨셉 실행과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나 관련자들을 적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서비스 컨셉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디자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할 때 최종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고객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가 고려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스토리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토리보드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서비스 경험을 설명하고 검토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컨셉을 긴 설명 없이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달하기 단계 중 서비스 스토리보드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장면들을 구상해서 큰 종이를 벽에 붙이고 4개의 사각 프레임을 그린 후 각각의 프레임 아래에 이 화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4개의 사각 프레임 안에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임에는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그려넣고 두 번째 프레임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그려넣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프레임에는 자신이 제안하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등장인물을 클로즈업한 후 네 번째 프레임에는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등장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려봅니다. 만약 보충 장면이 더 필요하다면 프레임을 추가해 작성하며 국민 디자인단 팀원 중에 디자이너가 시나리오의 시각화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고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리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꼭 필요한데 빠진 부분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먼저 각 장면을 카드나 포스트잇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스토리보드를 구성할 때 팀원들과 서로 의논을 하다 보면 이야기의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장면을 분리된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두면 쉽고 빠르게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위해 구성한 도구인데요.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프로토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프로토타입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서비스를 정책 수요자에게 가급적 실제 상황과 같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반응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서비스 프로토타입은 역할극, 비디오 영상 제작, 제품 및 공간 샘플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프로토타입 단계를 국민 디자인단 활동 기간 중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 정책 기반 과정에서의 본격적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서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발전하기 단계의 서비스 프로토타입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프로토타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 컨셉을 최종 점검한 후 서비스 컨셉 시각화, 테스트를 통한 검증과 효과 확인 등 프로토타입 진행 목적과 범위를 논의합니다. 둘째, 서비스 컨셉 표현에 적합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합니다. 팀원들은 다양한 프로토타입의 장단점을 파악해 본 후 서비스 컨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합니다. 셋째,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프로토타입이 서비스 컨셉에 제시하는 내용들을 의도한 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세부 아이디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넷째, 부족하거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합니다. 팀원들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수요자들이 반응하거나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중 빠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그럼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작성할 때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내부 팀원과 공무원, 이해관계자들은 프로토타입을 보면서 평가하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서로 간에 명확히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해 최종 정책 서비스가 개발되었을 때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 전달 과정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명시하고 서비스 접점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물론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한 후방 업무까지 상세하게 도식화한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담당자들이 서비스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합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책 수요자의 경험을 시간과 단계의 흐름에 따라 가로축으로 나열합니다. 이때 앞 단계에서 작성한 고객 경험 여정 맵의 수요자 경험 여정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둘째, 각 경험 단계별로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작용하는 접점을 생각해 봅니다. 민원 서비스의 경우 상담 단계의 접점은 민원 상담인, 온라인 문의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접점을 생각한 후에는 접점에서 수행되는 전방 업무를 적어봅니다. 민원 상담인의 경우에는 상담 접수, 상담 진행, 상담 결과 기록 등이 해당되고 온라인 문의인 경우에는 상담 접수, 상담 댓글 기록, 그리고 이메일 결과 등이 해당됩니다. 넷째, 전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후방 업무를 적어봅니다. 민원 상담인의 경우에는 상담 접수, 상담 진행, 상담 결과 기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지침 수립, 상담 만족도 분석 등이 해당되고 온라인 문의인 경우에는 상담 접수, 상담 댓글 기록, 이메일 결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문의 시스템 개발 등이 해당됩니다. 다섯째, 전방과 후방 업무를 적은 후에는 공급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합니다. 여섯째, 각 행위의 발생 순서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그럼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할 때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유관부서와 함께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하면 효과가 상승됩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부서의 협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공감하는 자료를 만들게 함으로써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여러 단계에 걸쳐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발전시킴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초안이 만들어지는데 이후 실행 단계를 거치면서 더 확장되고 상세해집니다. 이를 이용해 실제 서비스 전달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위해 구성한 도구인데요.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자의 반응을 빠르게 검증하고 향후 발생할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봅시다. 수요자의 반응을 빠르게 검증하고 향후에 발생할 오류를 개선하는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체제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린 스타트업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이들은 최소 기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빠르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린 스타트업의 창시자인 에릭 리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 그 조직이 정부 조직이든 대기업 신규 사업 부서이든 간에 모두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린 스타트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안하는 것처럼 공공 서비스 디자인도 서비스 테스트와 검증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디자인단 활동 이후에도 본격적인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셔서 서비스 컨셉 개발부터 수요자 테스트와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발전하기 단계는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을 통해서 공무원인 정책 담당자와 서비스 디자이너, 국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모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요자를 위한 가치 제공의 중심을 둔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발전하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은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컨셉 정리는 아이디어 정리를 돕고 최종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며 서비스 시나리오는 영화 시나리오와 같이 서비스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가 담겨진 이야기 형식의 가설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전달하기 단계는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 컨셉을 소개하고
정책 수요자의 공감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책 기반에 관한 의사결정자가 적용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달하기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서비스 흐름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하며 만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컨셉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프로토타입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서비스를 정책 수요자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정책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 터치포인트와 서비스 전달 과정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전, 공공 서비스 디자인 2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